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매혹적인 해안을 따라 어부 뉴레는 놀라운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2월의 어느 화창한 날, 그와 그의 형제는 낚시 여행을 하던 중 트롤 그물에서 임신한 암컷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상어의 배를 열었을 때 그들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닌 세 마리의 아기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두 명은 엄마를 닮았지만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코 아래에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이 상어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인 아기 상어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누레는 자랑스럽게 이 특별한 아기 상어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의 가족은 행운의 부적으로 그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이 기적적인 동물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상어를 사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누레는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어가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클로피아라고 불리는 희귀 질환으로 하나의 융합된 안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두 개의 눈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낚시는 모순처럼 들리는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한 지역, 즉 대만의 작은 항구 도시인 금산에서만 시행됩니다. 태풍 시즌에는 에메랄드 그린 바다에 불이 붙죠. 어부들은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는 유황함유도를 사용하여 보트 뒤쪽에 매달린 대나무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밤새도록 최대 12시간 동안 타오르는 빛은 수천 마리의 정어리를 끌어들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에 물고기를 모으는 데 시간을 보내죠. 매년 관광객 보트가 불낚시를 구경할 수 있는 불낚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데샤라는 태국 어부는 바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잡았을 때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2020년 11월 어느 화창한 날 낚시를 하던 그는 갑자기 20개나 되는 길고 이상한 다리를 가진 아주 특별한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이 일은 태국 남부의 창왓끄라비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샤는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다가 다른 물고기들 사이에 누워있는 이상한 생물을 보고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막대기로 부드럽게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 물어보기 위해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나뭇가지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생물은 짙은 검은 깃털 별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놀라운 해양동물은 모두 촉수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잡으며 주로 해저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세인트 캐서린의 포트모어에서는 거대한 악어가 그 아래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외감이 듭니다. 두 남자가 그것을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악어는 보호종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죠. 대중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어는 악어로 남아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인간에게 위험했죠. 악어가 다리 아래에 숨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낚시꾼은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상어가 물에서 튀어나와 그의 물고기를 훔쳐갔을 때 인생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이작 브루마힘이었고 평화롭게 낚시를 하던 아침이 꽤 무서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는 작은 카약에만 있었고 다행히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작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재빨리 행동하여 잡은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사를 유튜브에 게시했고 13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상어에게 촘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다행히도 촘피는 그리 큰 상어가 아니었지만 6m의 백상아리를 만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낚시를 하러 갈 때 당신은 아마 다음 순간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은 낚시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으로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 물고기 한 마리가 미끼를 물고 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맹렬히 싸웁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시 끌어올릴 때 보통 사람의 심장은 박동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엘버타주는 1983년 케오 호수에서 잡힌 115.6cm 길이와 17kg의 가장 큰 어획량으로 북부 파이크에 대한 인상적인 낚시 기록을 자랑합니다. 이 파이크는 엘버타에서 최대 22kg의 체중을 도달하는 개체에 대한 보고와 함께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부 파이크는 날카롭고 경사진 이빨과 납작한 머리를 가진 길고 가느다란 몸체를 가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과 옆면의 주요 색상은 짙은 녹색에서 올리브 녹색까지 다양하며 노란색에서 흰색 반점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황금색 점이 대부분의 비늘 끝을 장식하여 파이크의 매혹적인 얼룩덜룩한 모습을 제공합니다. 북부 파이크는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주로 물고기와 다른 척추동물을 먹는 탐욕스러운 포식자입니다. 양치질이 지겹습니까? 물고기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당신이 보게 될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집트 다합에는 치아를 닦아주는 특이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물은 다채로운 산호와 홍해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실수로 물속에서 입을 벌리면 물고기가 이빨로 음식물 찌꺼기를 닦기 위해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이버는 다이빙 중에 먹이를 주기도 하죠. 클리너 레스피쉬는 독특한 물고기이며 특히 하마는 조류에서 기생충까지 피부에 달라붙어 모든 것을 먹기 때문에 물고기가 즐긴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 무리의 어부들이 어느 날 거대한 대왕 오징어와 무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괴물 같은 크기로 유명한 이 바다 생물은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는데 이는 자주 일어나지 않은 드문 순간입니다. 주목할 만한 영상에서 오징어는 바다에서 어선에 올라오는 큰 물고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한 어부들은 긴 장대를 사용하여 오징어를 막고 잡은 물고기를 보호했습니다.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안으로 그들은 오징어가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 물러나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대왕 오징어는 바다의 가장 깊은 물에 서식하는 신비한 생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면에서 자주 볼 수 없습니다. 길이가 최대 12m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는 이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대왕 오징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해변에 떠밀려온 사체나 어부들과의 이와 같은 드문 만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촉수 끝에 날카로운 빨판이 달린 대왕 오징어는 먹이를 움켜쥡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먹이를 강력한 부리로 가져간 다음 삼키기 전에 라둘라로 찢어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대왕 오징어는 길이가 18m에 달했고 무게는 거의 1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매기 누들링은 맨손을 사용하는 낚시 방법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누들링은 실제로 요즘 훨씬 덜 연습되는 전통적인 낚시 방법이죠. 그러나 오클라호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누들링으로 잡은 가장 큰 메기를 놓고 매년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강바닥에 있는 구멍에 자신의 손을 넣어 진행합니다. 그러면 메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손을 물고 이를 통해 구멍에서 손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약 23kg의 큰 메기를 잡기 위해 7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메기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무모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2005년 길이가 2.7m, 무게가 300kg의 메기가 태국의 메콩강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 출신의 틱토커 사우스 구공을 만나 바다의 세계를 탐험하고 인어와의 매혹적인 만남을 공유해보십시오. 수십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그는 노련한 어부로서 모험을 기록하고 상당한 팬층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비디오에서 그는 인어를 직접 보았고 그들의 섬뜩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신비한 생물을 사이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상의 종은 매혹적인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배를 바위가 많은 해안에서 좌초시킵니다. 그의 비디오에는 소름 끼치는 고음의 비명소리가 주입되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이름 라이언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비디오에서 그는 거대한 생물이 긴 꼬리를 가지고 바다를 헤엄치는 인어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주장합니다. 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생태학에서 먹이 열풍은 한 무리의 동물이 먹이를 잡아삼키기 위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극적인 수의 포식자종은 사용 가능한 먹이의 양에 압도되어 야생으로 변하죠. 이것은 또한 고독한 물고기 무리가 모이게 만들죠. 이 녹색 수중 물고기 빛이 있으면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통제할 수 없는 광란에 빠집니다. 결국 더 크고 강한 육식성 물고기가 사건을 위해 왔죠. 이러한 광기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4월 태국 남부 끄라비 지방의 한 해변에서 현지 어부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몸은 물고기를 닮았지만 머리는 유난히 커서 만화 캐릭터를 닮은 이상한 생물이 해변으로 떠밀려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은 긴 꼬리와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같은 몸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길고 가느다란 팔에 발톱 같은 돌기가 있는 것인데 이는 일반 물고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생물체는 길이가 약 4m였고 비늘이 있는 몸체는 끈적끈적한 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놀라움을 느낀 해양 전문가들은 그 생물을 조사하기 위해 팀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확실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연히 수면 위로 떠오른 희귀한 심해 물고기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선사시대 중의 생존자일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용이 멸종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뿔 달린 물고기는 용과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용 같은 물고기는 이르티시 강의 시베리아의 알렉세이 볼코프라는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어부에 따르면 그것은 돌연변이 된 물고기이며 뿔은 로켓의 파편 연료라고 합니다. 어부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뿔이 있는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2개의 뿔이 있고 작은 물고기는 4개의 뿔이 있으며 모두 꼬리를 향해 뒤로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남자는 생선 머리를 보존하고 말렸습니다. 이 다이버들은 물속에 상어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없었습니다. 단지 범고래였고 토비와 다른 다이버들은 그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물 밖으로 튀어나온 지느러미를 보았을 때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범고래는 물개와 돌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표유류를 사냥하며 때때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이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항상 그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서는 범고래가 몇몇 어부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어부는 범고래 떼가 배를 쫓아가 잡은 물고기를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는 범고래가 최대 18시간 동안 어선을 쫓아다녔을 때였습니다. 아라비아해의 아덴만 깊은 곳에서 예멘의 어부 그룹이 일상 업무 중에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동안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거대한 고래사체였습니다. 대박으로 판명된 것은 암베르그리스로 알려진 거대한 고래 토사물 덩어리의 발견이었으며 무게는 무려 127kg이었습니다. 이 발견의 가치는 15만 달러 이상에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떠다니는 금으로 알려진 이것은 향을 향상시키고 연장하는 능력으로 인해 향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한 발견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부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앰버그리스가 보관되어 있는 저장시설은 도둑을 막기 위해 무장경비원이 밤낮으로 감시했습니다. 따라서 고래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 진정한 흥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앰버그리스의 귀중한 발견이었습니다. 네이비실이 훈련시킨 돌고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스파이인 고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고래가 어떻게 스파이가 될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잉게야 근처에 있는 벨루가 고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라벨과 카메라 홀더가 달린 하네스가 목에 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실제로 벨루가 고래와 함께 훈련한 것으로 나타났죠. 하네스가 제거된 후에도 고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지내고 그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스파이 신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선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모험이 도사리고 있는 낚시의 세계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련한 프로이든 막 시작하는 사람이든 무엇을 잡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어부들은 그물을 감다가 파도 아래에서 움직이는 검은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그물을 수면 위로 가져갔을 때 그들은 거대한 바다 생물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고 그 색은 줄무늬가 있고 표시되어 있어 거의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전문가에게 물고기 검사를 맡길까요? 아니면 바다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대부분의 전문가에 따르면 붉은배 피라냐는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피라냐 종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한 남자가 피라냐의 살아있는 미끼로 닭을 밧줄에 매달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닭을 물에 풀어놓자마자 수천 마리의 피라냐가 그 위로 내려와 몇 초 안에 닭을 먹어치웠습니다. 피라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으로 유명합니다. 피라냐가 가장 흔한 곳은 아마존 강이죠. 사람들이 피라냐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매우 드물긴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강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르웨이 해에서 모험적인 낚시 탐험을 하던 로만 페도르초프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기괴하게 생긴 생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오렌지 버섯 같은 유기체, 공격적인 아귀, 심지어 도넛 모양의 물고기를 포함하여 이상한 발견을 한 로마는 이 모든 신비한 발견을 바다 깊은 곳에서 회수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잡은 물고기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흥분으로 가득 찼고 빠르게 그것을 아기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인스타그램에서 64만 6천 명의 팔로워와 함께 이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를 공유했으며 이 게시물은 2만 2천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고기의 특이한 외모에 당황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추파카브라스에 비유하거나 2개의 머리를 가진 신화 속의 생물과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물고기는 나중에 유령상어라고도 알려진 키메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메라는 독특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을 가진 연골 어류로 수중 탐험을 위한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참치는 맛과 영양가가 높아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들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때로는 상어보다도 크죠. 이 비디오의 여성은 무게가 1000파운드, 450kg에 달하는 참치를 잡았을 때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서양 참다랑어는 최대 33피트, 10m까지 자랄 수 있는 가장 큰 참치종으로 생각됩니다. 이 젊은 여성은 참치가 물에서 매우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참치가 팔렸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2022년 11월 연구원들은 알래스카 해안의 해저에서 1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 물고기 덫을 발견했습니다. 비디오에 포착된 이 발견은 연구원들이 수년간 수중 파편으로 덮인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돌 물고기 덫을 발견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한 과학자 팀이 알래스카 남동부 남부를 탐험하던 중 이 발견을 성공했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 돌 물고기 덫이 전 세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 가장 알려진 오래된 함정은 약 7,500년에서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발견은 물고기 덫 자체뿐만 아니라 초기 인류 거주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 지역의 고대 동굴을 탐사했고 초기 인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섬 근처의 샤칸베이에서 이 돌물고기 덫이 확인됨에 따라 이 지역의 원주민 거주 연대가 1000년 이상 뒤로 당겨졌습니다. 이 두 어부는 일생일대의 고기를 잡았지만 이 물고기가 무언가에 붙어 있어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낚싯대를 들고 있고 그의 형은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다니엘은 물고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행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난데없이 바다악어 한 마리가 헤엄쳐와서 잡은 물고기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형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불행히도 이 악어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했고 다른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악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소년들은 괜찮았습니다. 중국의 한 어부들이 헤이롱장 강 깊은 곳에서 무게가 반 톤에 달하는 거대한 짐승을 끌어올렸을 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를 낚은 행운의 어부 첸리는 11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싣고 해변으로 가져왔습니다. 617kg의 놀라운 무게를 가진 이 물고기는 진정 헤비급이었죠. 어획량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동부 도시 통장 인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첸은 이것이 그가 이제까지 본 가장 큰 물고기라고 말했지만 그는 중국 해안에 대한 기록 보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철갑상어의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칼루가 철갑상어는 첸의 배를 완전히 가득 채웠고 이 놀라운 크기를 강조했습니다.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 올린 후 조심스럽게 지역 부화장으로 운반했습니다. 암컷 철갑상어는 무려 120만 개나 되는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알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후에 어린 물고기를 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헤이롱장 분지에서만 서식하는 칼루가 철갑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이며 약 1억 3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귀중한 캐비어로 인해 남획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생물들은 연어를 잡아먹으며 심지어 배를 전복시키고 어부들을 익사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어의 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한밤중에 갑자기 당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겪었지만 보고할 방법이 없었던 늙은 선원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잔잔한 물을 바라보고 이 창백한 손이 당신을 잡으려고 뻗어집니다.
이 손이 어떤 피조물의 것일까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영상이 진짜라면 우리 바다에 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꽤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북극 지역으로 모험을 떠난 리버몬스터 팀은 신비한 그린란드 상어를 조사하기 위한 탐험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갑자기 흥미진진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현지 이누이트인 시미가 이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의 좁은 구멍을 통해 거대한 상어를 잡았을 때 그것을 구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구멍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얼음을 잘라냈습니다. 시민은 이 고기가 그의 개들에게 몇 주 동안 먹일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그 거대한 상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상어가 특이한 꼬리와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날카로웠지만 이 이빨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지 궁금했습니다. 시미의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독성 있는 상어 고기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상어의 뱃속에서는 넙치와 어망 조각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수자록 해안에서 촬영된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꽤 무서운 것의 목격자가 된 몇몇 어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다이버들은 물고기 떼가 헤엄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대한 혹등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 다이버 중 한 명을 거의 삼킬 뻔했습니다. 물론 고래는 물고기 떼를 잡아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고래는 다이버를 놓쳤고 남자는 괜찮았습니다. 잠수부들이 근처에 고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이미 보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혹등고래는 일반적으로 크릴새우,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먹이를 걸러낸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은 우연의 일치, 네브래스카 출신의 한 어부가 미주리 강에서 약 9천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화된 물고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2022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양크턴 바로 서쪽에서 열린 낚시대회에서 무어라는 남자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회에서 고전했지만 그의 라인이 바위에 걸리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낚싯줄을 풀어주기로 결심한 그는 카약을 타고 더 멀리 노를 저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큰 맥이나 사슴의 골격이라고 생각했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폰은 사진 속의 모습에 놀란 사람들의 문자와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있는 것이 9천만 년 된 화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남자는 즉시 미 육군 공병대의 생물학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암석을 성공적으로 찾아낸 후 한 생물학자는 그 화석이 실제로 9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사시대 육식 물고기의 화석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트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빛나는 눈을 가진 생물이 보트를 쫓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브라질 남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상은 한밤중에 신비한 바다 생물이 배를 쫓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무섭고 빛나는 눈으로 그 생물이 어부를 쫓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부의 공포에 그 생물은 반복적으로 물에서 뛰쳐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생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큰 배를 타고 페르시아만에서 갑자기 전해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어딘가의 어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요? 아니면 그냥 바닷속으로 사라질까요? 이와 같은 경우 그들의 사체는 그냥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바다 생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래, 거대한 상어나 선사시대 짐승이 바다 깊은 곳에서 떠밀려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배에 있는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길이가 약 10m로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이 바다 생물이 다른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았을 수 있어 너무 신비로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 잡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야생동물이 숨어 있는지 걱정합니다. 특히 동물이 야생에 사는 국가에서는 동물의 사냥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남자가 탄자니아의 작은 강에서 모터보트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잡은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고 그들은 이것이 하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마는 동물원에서 얌전해 보이지만 야생에서는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수세기 전에 본 것과 같은 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춥고 외로운 바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환각을 느낀 늙은 선원들이 바다 사자를 인어로 착각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인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다 사자의 골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인어의 해골이었을까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골리앗 그루퍼로도 알려진 이타자라는 무게가 455kg이고 길이가 2.8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레이슨 셰퍼드가 플로리다주 아팔라치콜라의 수중 난파선 근처에서 스피어 낚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으로 물고기를 잡자마자 큰 골리앗 그루퍼가 나타나 그를 지켜보다가 결국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레이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다른 물고기가 잡은 물고기를 낚아채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수색하여 다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또 다른 큰 골리앗 그루퍼가 와서 그가 잡은 물고기를 훔쳐갔습니다. 심지어 남자를 쉽게 물속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죠. 남자의 무게는 약 100kg이었으므로 이 물고기가 그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강한 바다 동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멜라네시아에서 남자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려운 입문 시험을 치릅니다. 이러한 시험은 부족의 존경을 얻고 지역사회 내에서 남자로 인정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중 하나는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소년들이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이 고대 기술은 바다의 무시무시한 포식자에 맞서는 용기, 힘, 기술을 보여주죠. 이 과정에는 상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느러미나 꼬리를 잡고 안전하게 해변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씨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상어 낚시에 바친 노련한 어부, 세일럼은 소녀들의 멘토 역할을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가 상어를 잡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어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기술과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럼이 상어를 유인하는 데 사용하는 미끼 외에도 그는 상어를 올가미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야쿠트족 어부들이 매머드 이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빙하기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았죠. 이 영화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멸종된 코끼리와 같은 포유류인 매머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긴 머리와 구부러진 앞니로 덮인 이 코끼리 같은 거인은 유럽, 아시아 및 북미에서 알려 있습니다. 털복숭이 매머드의 마지막 그룹은 10,000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강에서 발견된 매머드 이빨의 무게는 110파운드, 5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독일의 어부 한스 바우어가 물고기에서 고대 창을 발견하여 많은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어부들이 수세기 동안 수많은 고대 창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스는 자스니츠 항구에서 자란 어부였는데 브레머하펜에서 배를 타고 발트해에서 대구를 잡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발트해 주변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은 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누군가가 넓은 바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스와 그의 팀은 보른흘름 분지 지역을 지날 때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물고기에서 고대의 창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낚시 여행 중 한 번은 원래 고래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대신 그는 인어나 바다에서 사는 무서운 생물을 닮은 무언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부의 이론에 따르면 이 생물이 고대의 창을 만들고 물고기를 사냥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사시대 물고기가 언제 해변으로 밀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물고기는 인터넷상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코모도 드래곤과 비교되죠. 이것은 물개를 피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택한 조깅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늘 때문에 도마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해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깊은 바다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죠. 이 생물은 길이가 약 5피트, 1.5m였고 상어와 비슷했지만 지느러미가 없었으며 단단한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수백만 년 전에 철갑상어와 같은 모습을 한 철갑상어의 아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꾼에게 바라쿠다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점프하는 바라쿠다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다는 정기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이죠. 다음 비디오 영상에서 우리는 플로리다 어딘가에서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는 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위해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고 있죠. 어느 순간 그중 한 마리가 물기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물고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5m 길이의 큰 바라쿠다가 갑자기 물에서 뛰어내려 보트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물고기를 피하려고 했죠. 바라쿠다는 매우 강하고 피라냐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뛰어든 제레미 웨이드는 카파라는 무서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은 일본의 강 깊은 곳에 서식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카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왔으며 그들은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종류입니다. 지진의 원인은 카파에게 있는 것 같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험한 수중 세계로 유인하여 몸에서 장기를 제거하는 등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마법의 공인 시리코다마를 움켜쥐어 사람들의 영혼을 훔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모든 것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숲속에서 녹화된 이 영상을 보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스파이크가 있는 것 같고 매우 어두우며 학명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순간 당신이 걱정하는 유일한 것은 물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들이 여기 강에서 무엇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주 주변의 신비한 바다 깊은 곳에서 얼굴이 없는 무서운 생물이 수영합니다. 눈도 없고 입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얼굴 없는 물고기가 무서운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이 무서운 짐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잠수한 용감한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깊고 어두운 바다에 숨겨진 비밀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물고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 발견은 역사상 두 번째이며 꽤 무섭습니다. 과학자들이 얼굴 없는 물고기를 처음 발견한 것은 18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HMS 챌린저라는 유명한 배가 파푸아뉴기니 근처 어딘가에서 이 이상한 물고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아버지의 날 낚시 여행은 괴물이 하루를 방해하면서 끔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악어 거북이를 만나보세요. 이 거북이는 거대합니다. 주로 북미에서 발견되죠. 그들은 강력한 턱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레이크 스팀 브루말은 거북이를 보고 공룡에 비유했습니다. 야생에서는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으며 호수, 강, 늪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거북이를 잡은 아버지는 거북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다시 강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특별한 악어 물거북이는 1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아마도 멸치와 참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낚싯대에 골리앗 타이거 피쉬가 잡히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이며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죠. 1.5m 크기로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최대 70kg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물고기를 무서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 거대한 물고기를 찾아 나선 리버몬스터의 주인인 제레미 웨이드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 타이거 물고기는 주로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 루알라바강 및 우펜바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이 물고기는 때때로 작은 악어를 먹기도 하죠. 사실 이것은 날카로운 칼 같은 이빨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물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밤에 해변에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서운 생물을 만날 수 있죠. 다행히 누군가 어부들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용기를 냈습니다. 리버몬스터라는 쇼로 유명한 제레미 웨이드의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사회는 워터마마라는 이름의 인어가 실종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러미는 심지어 실종한 한 어부의 미망인을 만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상류로 항해하던 중 실종되었지만 남편이 타고 있지 않은 채로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워터마마는 물고기 꼬리, 긴 머리,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꽤 오싹하고 신비롭지 않나요? 블랙 엘리게이터 가르는 북미가 원산지인 민물고기의 일종입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으며 비늘은 두껍고 갑옷과 같아 다른 포식자로부터 보호합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턴에 사는 두 어부는 평생 낚시를 해온 같은 지역에서 갑자기 위협적으로 보이는 물고기가 드러났을 때 공포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낚시꾼은 미끼를 강에 던졌고 물고기는 미끼를 잡고 칠흑 같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악어 가였으며 이 물고기는 길이가 9피트, 3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크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약탈적이라고 합니다. 이 어부들이 일을 하느라 바쁜 동안에도 갑자기 거대한 뱀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문가 팀의 형태로 도움의 손길이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평범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아나콘다였죠.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뱀 중 하나로 길이가 12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25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아나콘다를 만났을 때 전문가팀은 그들에게 조심하고 뱀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어망과 용감한 손으로만 무장하고 미끄러운 짐승을 쫓아 결국 아나콘다의 머리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나콘다는 먹이를 잡기 위해 먹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감싸고 먹이가 숨을 멈출 때까지 짜냅니다. 몇몇 용감한 남자들은 아나콘다를 포획한 후 물속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가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서운 낚시를 경험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